자, 그 지역권 291조 한번 보고 마저 설명을 합시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밑줄 치고 목적 제한이 없다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아까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목적 제한이 있었죠.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입니다. 밑줄이죠.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라고 쓰세요. 승역지. 승역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도 지료를 지급하라는 말은 없죠. 네? 땅 사용을 지급하라는 말이 조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이 땅이 이렇게 있었고 이 땅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게 도로다, 강이다. 이게 도로다. 도로도 있을 수 있고 또 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럴 때 A 땅이 A, B, C 세 사람이 3분의 1씩 공유 토지라고 가정하고 D 토지인데 네 땅 좀 사용하자. 이 부분을 통행 목적으로 사용하자. 아니면 강이라면 인수 목적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A 땅을 요 A, B, C 땅을 요역지, 이 땅을 승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 전부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토지에 관한 권리지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도자기 굽기 위해서 나무 땅을 사용한다. 이거는 지역권이 아니고 인역권입니다. 인역권. 지역권입니다. 이게 지니까 땅지자잖아요. 그러니까 A 토지 편익을 위해서, 즉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전부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토지에 관한 권리. 그리고 이 요역지는 일필 전부해야 됩니다. 일필 전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승역지는 일필 전부를 이용하든 또는 일필 일부를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승역지는 일부든 전부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승역지는 일필 전부해야 돼요. 일필 전부해야 된다. 그리고 요 땅 사용료, 그래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지료는 계약 성립의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마찬가지로 지역권 설정 계약으로 해서 등기까지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설정 계약은 법률행위잖아요.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할 필요 없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수 있죠. 이거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더 해봅시다. 거기 지역권이란 지역권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전부 일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행지역권은 목적 제한이 없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목적 제한이 없죠. 편익을 위하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 전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죠. 지역권은 제한 규정,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요. 통행하는데 뭐 기간 제한이 있겠습니까? 지료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 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역권의 부종성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 보세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한다. 이전의 동그라미 이전의 행심입니다.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이걸 수반성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역권이 이렇게 요역지가 이쪽도 이렇게 요역지가 소유권이 넘어갔다. 누구한테? F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이 지역권도 따라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는 사람도 이 땅을 이용하겠죠.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넘어온다 이거야.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는 뭐냐면 이 A, B, C 세 사람이 이것을 F한테 임대차를 해준 거야. 여기다 지상권도 설정해 줬어. 그러면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도 통행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그러나 다른 약정인 때는 약정해야 한다. 이걸 수반성 배제 특이하기로 한다. 이 특이학은 유효하다. 따라서 요역지만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이걸 처분할 때 둘이 약정하면서 내가 이 땅을 팔면 이 지역권은 소멸을 한 걸로 하자라고 네가 약정할 수 있죠. 네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 팔을 때는 나는 통행지역권을 없애겠다. 특약할 수 있다는 거죠. 양가로 3번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를 부종성이라 하고 지역권만 분리하는 거 허용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 지역 요역지하고 요 놈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지역권만 이 지역권이잖아요. 요 지역권만 따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고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에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지역권만 따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권만 따로 분리가 안 돼.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안 돼. 이건 부종성인데 요거는 특약으로 배제가 안 돼요. 지역권만 따로 분리가 안 되고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특약으로도 안 돼. 이거는 지역권만 아까는 요역지만 처분하는 건 가능하죠. 특약으로. 근데 지역권만 처분하는 건 안 돼. 그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안 되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불가분성이 있어요. 불가분성은 양가로 1번 볼 다음 페이지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 취득한다. 이거 쉽게 말해. 공유자 한 사람이 이거 한 사람이 설정 계약에서 이 지역권 취득하면 B, C도 취득해 버리는 거야.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 취득한다는 거야.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중단은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관임에 효력이 없다. 이건 좀 어려운데 보세요. 이게 지역권을 우리가 취득 배웠죠? 취득쇼 배웠잖아요. 취득쇼 배웠잖아요. 취득쇼 20년간 소유서로 평온 공유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례가 이 A라는 사람이 A라는 요 요역지 요 지역권을 이 시효 취득하려면 사실은 점유가 요소잖아요. 취득시효를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잖아요. 근데 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이 점유가 없잖아. 이게 한계죠. 점유가 통행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요 점유가 없는데 자, 계속되고 표현됐다.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점유 대신에. 내 판례는 여기다가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서 계속 표현됐다. 이 말은 점유가 요소가 아니니까 통로 개설해서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다녔어. 통로 개설을 계속 다녀. 통로 수로 개설해서 물이 계속 흘러. 그럼 계속 표현됐어. 그럼 이걸 점유로 봐주겠다. 이거. 이 상태가 20년간 계속돼야 돼. 그러니까 판례 입장은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점유가 없으니 통로 개설해서 계속 표현된 상태가 20년이 되면 일종의 점유를 봐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취득시효 가능한 거야. 취득시효 가능한 거야. 이해가죠?
그럼 이게 공유토지다. 이게 공유토지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통로를 개설해서 계속 표현돼서 20년을 다녀버리면 등기함으로써 지역권 취득하죠. 그러면 아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해버리죠. 그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D 입장에서 본다면 요거를 취득시효 못하게 하려면 못 다니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고 그래. 중단시키려고 그래. 누가? D가 못 다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못 다니게 만들려면은 첫째 A라는 사람이 계속 다니면 A도 못 다니게 해야죠? 그럼 B도 있을 거 아니에요. B도 통로를 해서 계속 다니면 B가 취득하면 A, C도 취득해버리죠. 그러면 A도 못 다니게 만들어야 되고 중단시켜야 되고 B가 또 다니면 B도 못 다녀야 되죠? 뭔지 알죠? 시골에 이게 농지인데 D인데 D 땅인데 사이가 안 좋은데 통로에서 계속 다니니까 지게 작대기로 말이죠. 후려쳐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거야. 못 다녔죠? 그 B가 또 다녀. 오른쪽 팔에라도 부러뜨려 못 다니게 만들어야죠. 그랬더니 C가 또 다녀. C가 다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B, C가 취득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사람한테 중단시켜야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봅니다.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는 중단입니다. 중단.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모든 공유제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어. 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취득해버리니까 다 중단시켜야 돼요. 따라서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므로 승역지 소유자가 점유로 인한 지역권 시효 취득을 중단하려면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취득시효 대신에 소멸시효 제도가 있어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려. 무슨 말이냐면 이 A, B, C 세 사람이 설정계하고 등기까지 지역권을 만들어 놨어. 그럼 통행해야 할 거 아니요. 그죠? 통행해야 되는데 통행을 안 해버려. 20년간 통행하자면 소멸하는 거야. 소멸해버려. 그런데 이 소멸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그래. 중단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요거는 자, A, B, C 세 사람이 설정계하고 등기까지 지역권을 만들어 놨는데 세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19년 지금 364일이 됐어. 하루만 지나면 20년이 되죠? 그럼 소멸하죠? 그죠? 이럴 때 한 사람, 그 중에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이게 옛날에는 지역권은 대부분 촌에서 큰일 나겠어. 그래서 한 사람이 20년 방치하기가 없죠. 이게 통로도 지금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방치한 그 낫 하나 가지고 딱 통로를 개설합니다. D를 만나서 오래간만이네. 한 20년 됐지? 그러면서 통행을 하고 있어. 하루에.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게 양가로 3번입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
양가로 4번 보세요. 공유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둘이 싸웠어. 세 사람이 싸웠어. 그러니까 야, 내 지분만큼은 지역권 소멸시킨다 라고 한다면 여기 분모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B씨는 뭐 이러고 다녀야지 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A, B, C 세 사람이 자기 지분에 기해서 지역권을 소멸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역권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소멸시효,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한테 중단시켜야 되고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자는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의 지역권을 소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도 자, 지역권은 배타적을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이죠.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보세요. 이 A, B, C 세 사람이 이 부분은 점유하지 않잖아. 근데 누가 불법 여기에 E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했어요. 불법 점유했어. 그러면 D가 반환 청구하는 거지. A, B, C 세라면 내놔라 할 수 없죠? 대신에 나가라 할 수는 있죠? 요 땅은 그 A, B, C가 점유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누가 불법 점유했어? E가.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가 내놔 그런 거지. 요역지 소유자는 요역지 소유 A, B, C는 그거 나가라. 우리 다니게. 그래야지 내 거다 이렇게 내놔라 할 수는 없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5번 뭐 취득시효입니다. 시효취득.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통로 개설하라 그랬죠? 지역권은 20년가입니다. 20년 이상.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213페이지 맨 밑줄. 213페이지 맨 밑줄. 지역권은 계속되고 몇 년? 20년 이상. 표현됐어요. 지역권은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합니다. 시효 취득합니다. 그리고 넘기세요. 나머지는 뭐 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Q 한번 보세요. Q.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지역권은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간단하네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죠. 양도할 수 없잖아요. 2번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없죠. 맞죠? 승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에 의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4번 요역지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막 발 뒤꿈치 들고 3분의 1씩 3분의 2만 띄고 다녀야 돼요. 안 되죠. 4번이 답이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되죠. 맞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편 이제 전세권으로 갑니다. 전세권. 예. 뭐가? 20년 동안 내가 다녔다 하는 거를 법적으로 그거 이제 증명을 하려면 증명해야죠. 20년 전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땅을 샀다. 그때부터 우리가 통로 개설했고 20년 지났다. 이거는 A쪽 즉 요역지 소유자가 증명을 해야지. 증명 못하면 시효취득 못하는 거죠. 그 증명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뭐 증명한다는 게 그럼 20년간 저 증명했다면 이 사람들이 땅을 산 시점이라든가 이게 맹지였네 방치했는데 땅 20년의 땅을 사용해서 통로 개설해서 사용한 상태가 20년이 됐다. 땅 소유권 넘겨받은 시점부터 우리가 통행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하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는 이거를
사실은 현상을 해서 이렇게 20년 사용했다는 것을 20년 전에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했다. 이것만 20년 전에도 사용했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는 이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예를 들어 동네 이장이나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증명 방법은 서면으로 하거나 서증이라고 하죠.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 증명 방법이 서증이라는 것은 문서로 하거나 아니면 인증으로 하는 거예요. 인증. 이건 소송 문제인데 인증인데 이거 아까 금방 증인으로 하는 거. 문서나 증인으로 하는 거예요. 문서가 없으면 증인을 해야지. 아까 맡은 이장이라든가 그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현상은 좀 통행을 할 거 아닙니까? 통로를 개설해서 다니니까 우리가 통로 개설했다. 통로 개설 20년 다녔다. 네? 그러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은 사실 현실 젊은이 이 사람은 가만히 놔뒀을 거 아닙니까? 20년간. 근데 문제는 싸움이 되는 거는 이 사람에 쥐라는 사람이 있다고 봐. 이 사람이 시비를 걸을 때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못 다니까 막았을 때. 측량해보니까 이게 내 땅이니까 나 다니지 마라. 막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증명 문제예요. 인증을 하거나 서증. 둘 중 하나. 이거 못하면 통행 못하죠. 통행 못하죠. 그러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이제 전세권인데, 자, 이 전세권은 개념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나 건물이 있다 봅시다. 토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니면 건물도 마찬가지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집주인, 땅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라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 반드시 목돈, 즉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 요소입니다. 근거 조문에. 아까 지역권 전세권은, 지역권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어. 근데 이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그 다음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 목적물입니다. 토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측면에서는 요게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근데 전세금 예를 들어서 2억을 주었다고 합시다. 목돈입니다.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나. 기간이 만료해요. 기간이 만료하는데 이게 전세금 목돈을 안 준다 이게요. 반환을 안 해줘. 반환을 안 해주면 막바로 경매 청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후순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권이 주어져. 이게 전세권이요. 그러면 경매 청구한다, 우선 변제 받는다는 것은 저당권과 똑같죠. 저당권자 은행이 돈 안 주면 경매 청구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죠? 이 측면에서는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 요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을 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고, 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라면은 등기할 필요 없죠. 상속을 받았다.
어?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할 필요 없죠?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그죠? 똑같아요.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 법률 규정이면 등기할 필요 없는데 처분하려면 등기가 똑같죠? 근데 이건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제도가 사실은 이 제도가 전세권이란 우리가 임대차 있잖아요. 이 비교해 봅시다. 임대차. 임대차는 월세 임대차죠. 목적물 사용 수익해 줄게라고 차임 주는 거야. 차임. 월세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목적물 수익하고 차임 줄게라고 약정만 하면 임대차가 성립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월세 매달 주는 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사용대차를 같이 이용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세권자가 이 사람이 사실은 차임이 부담스러우니까 목돈을 줘요. 목돈을. 예를 들어서 1억 있다면 1억 줘. 그러면 1억을 사실 구워주는 거죠. 구워준다. 그러면 사용대차가 아니고 소비대차라는 거야.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라는 거야. 구워주는 거야. 구워주면 당연히 여기 이자가 붙죠. 돈 구워주면 이자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수익하자라고 임대차를 한단 말이에요. 임대차를. 그러면 여기는 차임 붙잖아요. 차임. 월세 줘야 되잖아요. 그죠? 목돈을 주고 구워주고 금전소비대차하고 목적물 사용수익해. 그러면 차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목돈을 가지고 이자 챙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목돈을 주니까 이자가 생기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차임 줘야 되는데 차임 안 주고 그냥 이자하고 차임하고 상계 처리하는 거야. 쌤 하는 거야. 이런 제도를 이용한 거야. 왜냐하면 이자가 높을 때 이자가 막 개발 시대에는 높잖아. 저축하라 이자를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세 주기 좀 힘드니 월세 주기 좀 부담스러우면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야, 내가 목돈 줄 테니까 거기 나온 이자로 충당하고 너 월세 안 줄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하지 않았어. 이게 임대차야. 임대차를 이용한 거죠. 이거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목돈 주니까 이거를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미등기 전세. 다른 말로는 채권적 전세. 이 방법을 이용한 거야. 백성들이 등기하지 않았어. 요걸 이용해서 미등기 전세, 즉 채권적 전세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전세하는 게 거의 90%가 이거야. 등기하지 않잖아. 그냥 전세하는 게 이 전세가 아니야. 이 전세권이 등기하지 않아. 왜 집주인이 등기 안 해주지? 비용 들어가니까. 그 등기부가 지금 깨끗하게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를 이행하는데 이걸 하는데 요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용권이 좀 약해지니까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기까지 해서 물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 이게 전세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전세권은 잘 이용하지 않아요. 왜? 이래도 상관없고 미등기도 채권적 전세 여기다가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거든? 이게 주택이라면 상가라면 상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주임법 상인법이 요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그대로 끌어들여 버려 이렇게. 그래 여기다가 등기 대신에 여기다가 주임법에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돼. 그러면 똑같아 효과가 등기 없이. 이건 상인법은 뭐예요? 여기다가 건물 인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돼.
이걸 그대로 끌어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극히 이례적인 이상이 아닌 이상. 왜? 저랑 똑같고 여기다 주택이다, 상가다, 그잖아. 상가다. 건물, 토지 같은 건 전세권 잘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있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제도 국민들이 그대로 이걸 막 전세 이거 생각하는데 이건 좀 헷갈려 버려요. 뭐 전세인데 등기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은 이거예요, 이거 다. 아셨죠? 근데 요거에다가 요 전세권 설정계약 등기해야 이게 전세권이 드는 거야. 물건이 드는 거야.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 들어가지, 등기부 너절너절하지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목돈 받고 전세금 받고 그 다음에 하이브 집이다 그러면 전입신고해. 사업자 등록 신청해.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제도도 이용을 안 해. 사실은 요거 이용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려고 하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 없이 안 되지. 필증 갖고 가야 되는데. 필증 갖고 가야 되는데 공동 신청이잖아요. 등기는 둘이 가야 돼. 법무사가 그냥 등기해 주는 줄 알아요. 법무사가 뭐 전세권 집주인의 집문서 땅문서 내놔라 하지. 아니면 지금 없으니까 그 전산 번호를 갖고라 그래요. 그럼 집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안 되지. 등기 안 해주지. 근데 이거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네. 1번에 전세권 이렇게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얼마 이렇게 요거 하려면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공동신청의 원칙이요. 공동신청해서 법무사 통해서 등기필증 등기 뭐 전산정보 뭐 입력 그 숫자 있잖아요. 그걸 줘야 돼요. 집주인 하라고 어떻게 등기해? 안 해봤어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 의뢰 일방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지. 채권을 못 받아가지고 에? 전세 들어가 있는데 전세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의뢰 일방적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그거는 나중에 주임법에서 이건 채권적 전세를 한 거고 그때 돈을 안 주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는구만. 이거는 나중에 주임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적 전세하고 전입신고 해놨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돈 못 받잖아. 그러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명령 신청하면 등기해 줍니다. 이건 임차권 등기야. 전세권 등기가 아니고.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임차권 등기명령이고. 그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이거는 전세권은 둘이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나라 특이한 제도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전세권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거야.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요게 전세권이 아니야. 요거는 그냥 임대차.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는 이게 주임법 적용되고 상해법 적용되고 요거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원래부터 설정계하고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은 꼭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고 을이 갑한테 1억 금전 채권이 있어요. 그럼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꼭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교재 303페이지 보면 조문 보세요. 216페이지. 303조가 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져 사용 수익한다. 사용 수익한다는 측면에서 용익이죠. 용익물권이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는 권리 측면에서는 담보물권입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양가로 1번 전세권이란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군이 아니고 권입니다. 전세권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용익물권이다. 양가로 2번 전세권 등기와 전세금 지급은 전세금의 성립 요건입니다. 전세금 지급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여기 기출이죠. 그래서 판례 보면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지만 기존 채권이 있다면, 즉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2번 보세요.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거기 조문 한번 보세요. 304조.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거나 또는 임대차를 해 줬어요. 근데 지상권자는 임대차가 그 토지에 건물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 건물을 을 거죠. 건물 지었어요. 그리고는 을이라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니까 병한테 네가 해라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자야. 그러면 전세권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쳐야 되겠죠. 이 전세권자도 그 땅 사용권을 취해야 되겠죠. 이해가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전세권자가 돈을 안 준다. 경매 들어가요. 경매 들어가면 정의 경락받으면 이 사람이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지만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한다는 거야. 미치니까. 그래야 헐리지 않지. 아셨죠? 이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못한다. 지가 지상권 설정자는 누굽니까? 땅 주인이야. 땅 주인이 이걸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 소멸하면 이거 철거하고 나가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 임대도 가능합니다. 물건이니까. 306조 보세요. 217페이지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물건이니까 양도 가능하죠.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물건이니까. 또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또 전전세도 할 수 있어. 임대도 할 수 있고. 물건이니까.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이하건 무효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자가 너 양도 전대 못해라고 특이하걸 하면 유효입니다.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이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이것도 팔 수 있고 양도한다면 물론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임대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설정도 가능하고 전전세도 가능하다는 거야. 전전세도. 다시 전세 놓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으로. 근데 이런 거를 특약으로 못한다라고 금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법정지상권인데 거기 305조 보세요. 305조. 법정지상권 있죠? 이걸 아까 했습니다. 아까 이거는 뭐냐면 다시 설명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여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해 주고 토지만 팔린 거야. 그럴 때 전세권 설정자인 요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이 있는 거야. 법정지상권이죠. 이게 305조 대지와 217페이지에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이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병이죠.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병이죠. 217페이지에 5번에 305조입니다. 305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에 대해서 설정자 밑줄이죠.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아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꾸면 틀린다 그랬죠?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수선 유지 의무. 이 점에서 309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전세권을 임대차로 했다. 이 집에 대해 임대차로 했다. 임대차로 한다면 자, 월세를 받잖아요. 월세를 받으니까 사실은 수선을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는데 전세권으로 물권으로 넘겨버렸잖아. 물권을 해줬잖아요. 물권을 해줬으니까 네가 사소한 거 네가 고쳐 쓰라 이 말이야. 그래서 309조 보니까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돼요. 전세권자는 강력한 권리 줬잖아. 그러니까 수선해야 된다 밑줄이고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가 안 돼요. 필요비 청구할 수 없어요. 쓰세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필요비 청구가 안 됩니다. 임대차로 할 때는 필요비 청구 가능하죠. 근데 7번에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전세권자가 이 재래식 화장실 수세시로 고쳤어. 이건 가능합니다. 유익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10조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전 기타 유익비 밑줄이죠.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액 인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소멸 청구입니다. 소멸 청구는 용도에 따라서 용법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 가다가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빌려놓고 전세권 설정을 여기다가 막 공장을 돌려버리는 거야. 안 되죠. 재봉틀 막 몇 대 넣어놓고 거기서 막 직원 고용해서 공장을 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소멸 청구합니다. 그게 지금 311조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목적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면 설정자, 집주인, 땅 주인은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소멸 청구합니다. 소멸해버립니다. 말소 등기 없이. 이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 원상회복하라 아니면 손해배상해주라 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거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는데 여기서 공장을 해버리봐. 그러면 분진이 일어나고 난리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원상회복해라. 다 깨끗하게 지우라. 그러다가 손해배상해주라 청구할 수 있겠죠.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인데 312조를 별표를 하세요.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은 좀 설명을 합시다. 존속기간은 첫째, 약정을 한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이 없어. 약정을 했어. 그러면 아까 요거는 최장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상관없이. 근데 최단기는 건물만 1년이요. 이게 왜 건물만 1년?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자, 요게 전세권을 이렇게 채권적 전세 있잖아요. 채권적 전세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단기 81년도에 1년을 보장해 줬어요. 1년을. 지금은 개정돼서 최단기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주임법에. 최단기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임법 즉 미등기 전세나 임대차로 최소한 1년을 보장해 주는데 주택의 물권인 채권도 1년 보장해 주는데 주택을 전세권에서 등기까지 해줬는데
이것도 1년을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84년도에 주택은 건물이죠. 주택은 건물이죠. 그게 건물만 최단기 1년을 규정해 놓고 그 뒤에 개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년에서 2년으로 바꿔졌죠. 아셨죠? 건물만 1년입니다. 요거에 건물만 1년. 토지는 최단기 규정이 없어요. 건물만 1년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은 문제가 생깁니다. 갱신은 약정에서 약정갱신을 할 수 있어. 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죠. 근데 법에서 이르는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은 312조 사항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하러 봐요. 그러면 이거 법정갱신이 되어버려요. 이건 법정갱신이 또 건물만 법정갱신 되는 거예요. 왜 이 규정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에 보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말이 없고 임차인이 계속하자 말이 없어. 그러면 자동갱신이 되어버려요. 법정갱신이 되어버려요. 법정갱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여기에 균형을 맞춰서 전세권의 경우에 건물만 법정갱신 됩니다. 근데 기간은 정하지 않는 걸로 봐요. 기간만. 그리고 이거는 법정갱신이니까 법에서 규정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변경 등기가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변경 등기 없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법률 규정이니까. 약정갱신은 약정하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법정갱신은 법에서 연장을 해버리니까 의제해버리니까 변경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물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존속기간입니다. 312조 별표고 즉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기 10년입니다. 당사자가 10년을 넘은 때는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의 건물의 동그라미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합니다. 1년은 건물만입니다. 3항 전세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약정갱신입니다. 약정갱신은 등기까지 해야 돼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사항은 법정갱신, 건물의 동그라미입니다.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을 통지, 쉽게 말하면 나가달라 이 말이에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돈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으로 봅니다. 본다. 그리고 변경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그거 쭉 있고요. 거기에 판례 보세요. 판례 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312조 사항은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제3자에게 변경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충 아시겠습니까? 네, 전세권 212페이지, 2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2페이지에 문제 하나 큐 봅시다. 전세권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큐 1번. 자, 첫 번째 220. 전세권에 관해 틀린 걸 고르시오. 자, 답만 보고 좀
좀 쉽시다. 1, 2번만 보고 전세금의 지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있죠? 틀렸죠?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